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순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내의 심정지. 그러고 어레스트가 날 것 같은 사람. 어레스트 익스펙테이션.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내에 병원 내에 CPR 실무 지침. 해운대 부민병원 제가 까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금방 했던 의식 확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료 종사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페모랄 아트리를 만지고 체스트 월에 무브먼트를 보면서 10초 동안 맥이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제 도움 요청하죠. 딱딱 지적해서 해줘야 되죠. 당신 119 신고해 주세요. 당신 AD 갖고 와주세요. 그러고 가슴 압박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열심히 하면 되죠. 깊이는 5에서 6cm 정도. 그 다음에 AD 들고 오면 붙여갖고 리듬을 읽고 샥을 주고 119에서 그라운드 계속 마사지 하고 있다가 전문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상황은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은 어떻게 다를까? 똑같죠, 뭐. 자, 원내 심정지에서 좀 중요한 거는 누가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병동에 있는 환자의 어떤 환자인지,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지, 아니면 외래 진료 보고 왔다가 긴장해서 쓰러지는 환자인지, 뭔지. 그거 조금 중요합니다. 언제? 심정지 시간이 좀 중요하죠. 밤새 심정지가 있어갖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든지, 혹은 조금 전까지, 한 5분 전까지, 1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라고 간병인이라든지 주변의 환자들이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화장실이냐? 화장실에서 대변, 용변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미끄러 넘어지면서 트라우마 때문에도 어렸을 때 생길 수도 있고, 원래 질환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병실에서 혹은 외래에서 여러 가지 장소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왜, 어떻게, 뭐 때문에 어레스트가 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연습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부담되는 게 이제 신규 간호사들 되겠죠.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환자 상태 파악을 잘해야 되죠. 보통은 요즘 병원에는 다 손목에다가 자기 뭐 이렇게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채워 놓죠. 그리고 각 그 테이블, 소위 말해서 병실의 베드 위에다가도 진단명 정도는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딱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좀 파악하기 좋아라 이런 얘기고, 심정지 시간의 중요성. 5분 이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브레인 하이폭식 데미지가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빨리 뭘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언제부터 좀 이상했는지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 뭐 슬립 다운, 폴 다운, 슬립 다운, 뭐 아스피레이션, 뭐 그 포스트 인젝션 샥이라고 해서 주사 주고 난 뒤에 혈압 떨어지면서 어렸을 때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거의 배의조 배갈이 병원 내에서도 제일 많죠. 이걸 확실히 구분하려면 페모랄 아트리 만져보고 체스트 월의 무브먼트를 살펴보면 얼마 동안? 10초 동안 살펴보면 이게 진짜 어레스트인지 베이조 베이갈 싱코베에 의한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는 꼭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 다 듣고 나면 이거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사실. 그리고 페모랄 아트리 만져봐라, 체스트 월 꼭 봐라. 왜? 우리는 의료 제공자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는 질환 관련된 거죠. ICH, 슬립 다운이나 폴 다운 때문에 머리에 출혈, 혹은 카디오바스큘라에서 어큐트 MI, 포스트 오피 하이포볼레믹 샥, 피가 계속 있으면서 혈압 쭉쭉 떨어지면서 어레스트, 혹은 레스피레이션 같으면 아스픽시아, 사례가 들린다, 혹은 음식 먹다가 아스픽시아 되면 호흡기가 막히니까 어레스트가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건 경험적으로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Arrest expectation이라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임상의로서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항상 보니까 어레스트가 날 때, 하트가 멈추기 전에 멘탈이 있다는, 의식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도 이 코스를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만약에 이 상태 계속 지속되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망이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드 스웨팅. 콜드 스웨팅의 특징은 이게 뭐냐면 혈압이 떨어졌을 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예, 교감, 부교감하고 또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웨팅, 불안해하면서 식은땀 줄줄 흘린다? 이러면 잘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굉장히 제가 노티 받을 때도 많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바이탈 묻죠. 혈압, 맥박 물을 때 하트레이트를 가장 많이 조금 신경을 씁니다.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빨라져요. 뚝뚝뚝뚝뚝뚝뚝 뜁니다. 왜? 혈압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하트레이트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레스피레이션 패턴도 바뀝니다.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레스피레이션 패턴이 달라지는 것도 이거 두 개 다 호흡하고 맥박이 빨라진다는 거죠. 빨라지면서 불안해하고 콜드 스웨팅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면 곧 뭔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부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조금 요렇게 나눠서 기억하게 보면 그 상황을 조금 이해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몸소하면 선생님 이러면 이거는 조금 잘 봐야 됩니다. 뭐 문제가 있는지 빨리 노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저희 병원에 해운대 부민병원에 원내 CPR 실무지 짐서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연락 취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CPR이 발생하면 8114 전화해라. 8121 811 응급실 번호거든요. 이렇게 연락을 먼저 해야 되겠죠. 다른 병원은 다른 번호가 원내 번호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 연락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CPR 수행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할 거냐, 어디까지 발생하는 데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드밴스드 된, 그러니까 인투베이션부터 시작하는 인투베이션 카디오 버전 하는 건 어디서 할 거냐인데 보통 보시면 병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희 병원은 1층에 응급실이 있고 중환자실은 8층에 있어요. 그리고 뭐 외래라든지 검사실이라든지 영상 촬영 이런 것들 전부 2, 3, 4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2, 3, 4층까지는 다 1층으로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층부터 11층까지 뭐 수술방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 이런 것들은 전부 중환자실로 옮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병원의 위치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어떤 데서 발생하면 하트 마사지가 심장 마사지 정도만 하면서 인투베이션에 이런 것들은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죠, 그죠? 내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거를 8층 가야 될지 1층 가야 될지 헷갈린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CPR 진행을 이제 이미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사지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의식 확인 혹은 10초 동안에 하트레이트 뛰는지 그거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가 하트 마사지를 하는 거죠. 도움 요청도 분명히 해야 되고 같이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든 아니면 응급실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인투베이션 호흡 기도를 꼽아야 되고 카디오 버전 심폐 제세동기를 돌려야 되죠. 그러고 이제 센트럴 라인을 보통 잡습니다. C 라인, 서브클라비안 혹은 인터넷 주굴러 베인을 잡아서 센트럴 라인을 잡고 이런 거 했으면 이제 샘플도 한다든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를 꽂습니다. 폴리 소변줄까지 꽂으면 이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굉장히 포스트 CPR 이후의 것까지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 트랜스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응급실에서 하고 보내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병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대처법도 다 세세하게 나와 있죠. 간호사 1, 최초 목격자 어떻게 해라. 간호사 2, 뭘 어떻게 해라. 3, 어떻게 해라. 뭐 이제 응급의학 과장들, 흉부외과인 저도 올라온다면 이제 도착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확보하고 1층이든 8층이든 중환자실로 옮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응급의학 도착 후 심폐소생술 관련된 팀들이 도착하기 한 후에 3분 이내로 중환자실이든 응급실 가는 게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심장 마사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동에서 어줍지 않게 기도사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간호사는 뭐 진료가 지체될 것을 이제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동 외의 그런 상황 장소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조금 병원 에서 세팅을 조금 해놓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어떤 상황 필요한 거 어떤 거, 응급실에서는 뭐 어떤 거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이미지 발생을 했다, 환자 파악을 한다, 도움 요청을 일단 한다,
도움 요청하고 난 다음에 마사지를 바로 시행을 한다. 모니터링 정도는 병동에 있으면 모니터링 붙여놓는다. 카디오 버전부터 인투베이션까지는 이거는 우리 병원 같으면 해운대 부인병원 같으면 8층 중환자실 그리고 1층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거가 되겠죠. 이 인투베이션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석션도 준비해야 되고 안부도 준비해야 되고 블레이드부터 ET 튜브 픽세이션까지 테이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아시스톨이랑 PEA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빨리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트가 중요합니다. 아이브 라인을 빨리 잡아야 되고 이게 잘 잡히지 않는 경우라면 기관지 삽관에 그 안으로도 에피네프린 넣을 수가 있고 혹은 카디오 버전하고 라인이 잘 잡히지 않고 인투베이션 했다면 바로 닥터들 손에서 센트럴 라인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폴리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병원에서 일어나면 그럼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환자가 어레스트가 났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혹은 페모럴 아트리 만져보고 호흡을 보면서 진짜 어레스트인지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사지 하면서 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사지 하고 있으면 팀들이 오겠죠. 팀들이 오면 환자를 마사지하고 안부 정도만 잡고 있으면서 중환자실이든 응급실이든 옮기면 인투베이션, 카디오 버전, 센트럴 라인, 폴리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진행된다는 거죠. 너무 빨리 했나? 잘 한번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드라마에서 봤을 때 환자 발생, 환자 파악, 보고, 도움 요청 이거는 뭐 잘했다고 봐야죠. 마사지는 안 했죠. 그래서 되게 욕먹었죠. 이종석이한테.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붙여야 되고 카디오 버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 카디오 버전 인투베이션 준비는 사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은 이제 실제 병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병원에 특히 병실에 있을 때 제발 침대를 좀 빼고 이 판때기 이런 거 좀 치우고 뭘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인투베이션을 하든 마사지를 하든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어야 뭘 합니다. 근데 병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물품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죠. 보호자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이 환자가 누워 있는 베드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다들 뭐 환자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주변 정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1m 침대 발판 풀어서 빼갖고 한 1m 정도 이렇게 여유의 공간을 둬야 되고 환자 머리맡에 있는 이런 거 하나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제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번 적어 놓은 건데 만약에 닥터가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해 놓은 거예요. 아래연차는 확인하고 마사지 합니다. 입으로 블블블블 하면 윗연차가 이제 연락하고 모니터링, 인투베이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 병동마다 각 자기가 일하는 위치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상의 시뮬레이션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저희 병원입니다. 8119-8008 전화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발 이렇게 구경하는 다른 환자 보호자는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물론 뭐 저도 뭐 좀 비키라고 하죠. 좀 나가 있으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호기심들이 많습니다. 일반 분들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스키풀하게 여유롭게 아주 물 흘러가듯이 하지 않으면 이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캐스처. 저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환자 보호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 사실 2명 정도만 많아봐야 2명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세요. 혹은 뭐 그것도 사실 병원에 있으면 병원 직원 시키면 되는 거라서 거의 뭐 델리버리 정도 왔다 갔다 심부름 정도만 할 2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많은 환자 보호자 구경꾼은 없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잡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꼭 잡고 있어야 되고 타고 있던 분들은 내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 처치해서 빨리 인투베이션 해야 되고 하는 병원의 1층이나 8층 옮길 때 이것도 굉장히 빨리 잡고 있는 것도 센스가 되겠죠.
자, 실제 응급실에서 장갑을 필요로 합니다. 라인 잡을 때 빼고는 사실 장갑을 껴서 자기 몸에 프로텍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 할 때 리듬을 봐야 됩니다. 마사지 하고 난 다음에 심장 상태를 파악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카디오 버전 이펙트 평가 같은 거. 또 카디오 버전 이펙트 평가하는 그 카디오 버전에도 이게 붙어 있어요. 리드가. 그래서 버전 하고 나면 바로 리듬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다 시읒 비읒 어디다 붙여 이래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붙이는지 정확히 알고 전원을 켜고 환자 몸 어디에 붙여야 모니터링이 돌아가고 혈압계부터 시작해서 바이탈 사인이 나오니까 이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옥시메터 이런 것들도 손가락 끝에 잘 부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인투베이션 하기 위해서, 인투베이션은 호흡 기도 삽관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석션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블레이드하고 뭐 튜브보다 석션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거 아무리 해봐야 환자 어레스트 낳는 환자 딱 블레이드로 들어보면 보컬 코드 보이지 않아요. 왜? 침이나 이물질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사 석션 틀고 그건 안 된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닥터들도. 그래서 일단 뭐 미리 연락을 줘서 이렇게 CPR 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석션부터 틀어놔는 거 튜브 확인을 다 해놔야 됩니다.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블레이드로 들고 튜브를 넣을 때 석션 손을 다 자기가 못 하잖아요. 그죠? 닥터들이. 손이 3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들고 석션 팁을 주면 석션 팁으로 이물질 제거하고 블레이드 손으로 받아서 바로 인투베이션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줄 때 붙였다 뗐다 하면 썩썩썩썩썩 거리면서 석션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인투베이션 하고 나면 기계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기계를 달기 전에는 아우트 안부를 잡거든요. 이 안부 잡는데 이게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시적으로 확인을 해놓죠. 보통 병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인투베이션 해놓고 기계 세팅하기 전에 안부를 계속 잡는데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다. 뭐 좀 이상하다. 잘못 들어갔나? 잘 들어갔는데 렁 사운드에서. 근데 보니까 세상에 이 안부 라인에 이 여기에 이 산소 들어가는 길이 꼬여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투베이션을 위해서 블레이드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ET 튜브의 사이즈가 정확한지 너무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스타일리시라고 고정대가 펴짐과 각도 같은 거 테이프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스타일리시 만약에 앞으로 삐쭉 튀어나오면 이게 철사줄 같은 거거든요. 물론 굵지만 이게 인투베이션 한다고 들었을 때 입 안에 점막 주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나면 이게 또 인투베이션이 늦어지고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발로닝도 여기에 이제 공기를 넣어서 이 발로닝도 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순서 적어놨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리페랄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네프린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페리페랄 라인을 잡기 위한 그런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노멀셀 라인 같은 하이드레이션을 위한 수액 같은 것도 필요하고 라인 필요하고요. 약제들은 이거는 이제 이머전시 카트 안에 다 있죠. 사실 에피네프린, 뭐 그다음에 비본, 마그네슘 설페이트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카디오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 스터넘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에이펙스라고 돼 있고 스터넘이라고 돼 있죠. 200줄 차지 뭐 원하는 대로 차징해서 준비됐습니까? 하면 이제 카디오 버전 할 수 있도록 주는데 뭐 이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뭐 스터넘 에이펙스 적혀 있겠죠. 보통은 오른손에 에이펙스를 주고 왼손에 스터넘을 주면 됩니다. 왜냐? 위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에이펙스 위치에 대고 스터넘 위치에 대서 같이 이제 위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면 환자가 불떡거리면서 이제 카디오 버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 상태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환자 몸 밖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막 반대로 주고 이러면 또 바꿔 돌리고 이러다 보면 또 화가 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죠. 자, 거즈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샘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샘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젝션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센트럴 라인도 보통 카디오 버전 하고 난 다음에 ROSC가 되면 돌아왔으면 센트럴 라인도 보통 킵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드레싱 세트나 인시전 세트도 다수 필요할 수가 있고
하고 나면 고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폴리를 넣습니다. 예. 폴리도 끼워 넣으면 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요거는 덕천 부민병원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찍어 갖고 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 상태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마사지를 하고 카디오 버전 이제 1층이나 응급실이든 중환자실 가면 카디오 버전 인투베이션 라인을 준비하고 폴리를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심폐소생술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만 좀 잘 해놓고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의식 확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페모랄 아트리, 체스트 월 움직이는 거 10초 동안 확인하는 거. 도움 요청, 특징을 찍어서 뭐 119와 혹은 그 다음에 AED 갖고 와주세요.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 깊이는 5, 6cm. 그 다음에 이제 AED 사용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 붙여갖고 하면 됩니다. 그죠? 판단해서 VT나 VF 같은 경우에는 카디오 버전하고 에이소스톨이나 PA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빨리 줘야 된다. 그래서 도착하면 심폐소생술 앞으로 그 전문 소생술 효과적으로 그러면 퇴원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 이제 제가 심폐소생 관련 얘기를 다 했고요. 이분은 사실 돌아가신 분인데요. Life is Beautiful이라고 해서 36살 분이고 바울 캔서 그러니까 이제 콜론 캔서죠. 터미널이었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I'm my absence. Please, please enjoy life. 그 다음에 take it by both hands, grab it, shake it.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말이 keep a tight grip on your life with both hands. 인생을 꽉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까뮤의 말 이런 말 되게 좋아하죠. Live to the point of tears. 열심히 한번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원내 특강 중에서 제가 하여튼 섹션을 이렇게 해부생리, 병리, 양리의 섹션 한 4가지 정도 혹은 3가지 정도 나눠서 병원 신규 간호사 혹은 어드밴스 데스크 번들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실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갖고 병원 강의하는 형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서 조만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